자, 이번 시간에는 요약집 26쪽 3장 중기 업무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소 하겠습니다. 사무소 설치, 분사무소, 공동사무소, 사무소 이전, 그리고 명칭 표시, 그 밖에 표시 광고, 이 사무소 관련된 이론과 문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등록 1사무소입니다.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습니다. 안에는 하나만 둘 수 있습니다. 1등록 1사무소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지요. 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가 있어요. 개인은 아무리 똑똑해도 분사무소 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법인은 분사무소를 두어야 하는 건 아니고 둘 수 있습니다. 모든 개공이 둘 수 있는 건 아니고 법인만 둘 수 있습니다. 신고만 하시면 돼요. 허가받는 건 아닙니다. 신고만 하고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둔다면 어디에 둬야 되느냐? 관할지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막이랄지 파라솔 같은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안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재도 나오면 같이 합니다. 사무소를 두 개 두거나 임시중개시설물을 두면 임의적 등록 취소 처분사입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은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 그러면 가로 2번 분사무소 설치 절차 한번 알아봅니다. 분사무소를 한번 더 볼까 합니다. 간단합니다. 신고만 하면 됩니다. 아까 허가받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신고만 하시면 돼요. 근데 어디다 하느냐? 분자가 붙기만 해봐라. 모든 신고는 누구한테 한다? 본사. 주된 사무소 소재관할 시군구청장,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합니다. 필증을 잃어버려서 재교부 신청할 때도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합니다. 설치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7쪽 맨 위에 동물 3번의 설치 요건이 나와요.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셔야 돼요. 지역 개수 책임자. 먼저 지역은 주된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 군, 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포함과 제외는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제외한 시군구별로 둘 수 있고 개수는 1개소를 초과할 수 없고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다만 특수법인은 지역과 개수 요건은 만족합니다만 특수법인은 책임자 요건은 만족하지 않아도 돼요. 따라서 특수법인이 분사무소 둘 때 책임자는 일반인이셔도 됩니다. 우리 법이 정한 요건을 만족했어. 그러면 애따 받아라고 필증을 줍니다. 여기까지 처리기간이 7일입니다. 애따 받아라 필증. 자, 그리고 해줄 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신고 자체가 주한테 들어왔으니까 설치 예정지관할 시군구청장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예정지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설치 신고할 때 내는 서류가 왼쪽 26쪽 박스 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B에 밑줄 쳐놨으니까 B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뭐하고 꼭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요, 보증 설정의 시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등록을 바꾸지 않은 그 시점에는 보증을 설정하고 싶어도 사실 할 수가 없어요. 등록은 보증은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고 개공이 돼야 됩니다. 등록을 신청하는 시점에는 보증을 설정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하고 증명서면을 첨부해야 된다. 이러면 틀린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처분 통지 떨어져서 개공이 돼서 등록번호가 나와야 비로소 보증 설정할 수 있고 그래야 등록증이 교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사무소를 둔다는 이야기는 이미 주된 중개사무소 법인의 등록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보증 설정 증명서면을 첨부해야 돼요. 분사무소나 추가할 때마다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추가해야 되죠.
보증 설정 증명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거를 꼭 주의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가로 3번 오른쪽 27조 공동사용으로 갑니다. 그냥 조문 몇 개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개공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개공이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공과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 사용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는 임의적 사항입니다. 공동사무소라는 개념은 개공들이 뭉쳐서 같이 쓰는 거예요. 단순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업자들이 뭉쳐서 사무소를 같이 쓸 수 있다니까요. 지금요, 원래 1등록 1사무소 원칙인데 얘는 예외입니다. 하나의 사무소에 하나의 등록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공이 뭉쳐서 사무소를 같이 쓰니까 여러 등록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뭉친 이유는 딱 하나, 업무의 효율적 수행입니다. 공간만 같이 쓸 뿐이고 그 사무소를 같이 쓰는 구성 각각의 개공별로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법에서 그들에게 부여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제각각 부담합니다. 보증 설정, 인장 등록, 각종 신고 의무, 각종 보존 의무, 개시 의무, 그 다음에 고용인 두는 거, 그로 인한 책임 문제, 업무 정지, 휴업 전부 다 제각각입니다. 공간만 같이 쓰는 겁니다. 다시요. 개공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공과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몇 명이 뭉쳐서 같이 쓸 수 있다 이런 말 없어요. 숫자 제한 없으니까 5명도 7명도 23명도 함께 모여 공동 사용할 수 있고 종별을 섞는 것도 가능합니다. 섞어서도 가능하고 등록관청이 다른 업자들끼리도 한 군데 모여서 얼마든지 공동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동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슨 특별히 공동 사용 신고서를 내느냐? 그런 건 없죠. 다만 등록을 신청하거나 이전 신고할 때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개공의 승낙서입니다. 임대인 승낙서, 건물주 승낙서, 등록관청 공무원의 승낙서 아닙니다.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개공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등록 신청하고 등록 떨어져서 사무소를 같이 쓰거나 이전 신고하고 사무소를 같이 쓰거나 이게 바로 공동사용입니다. 특별히 공동사용 신고서 이런 개념은 없어요. 그런데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는 공동사용이 제한됩니다. 그렇죠?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는 공동사용이 제한됩니다. 다음 두 가지가 다 안 돼요. 뭐 안 돼요?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는 개공이요. 와라. 와. 내가 승낙서 줄 테니까 와라. 공동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는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는 개공이 빈 공실로 이전하는 건 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업을 하고 있는 자의 사무소로 이전은 안 돼요. 안 됩니다.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는 공동사용이 제한돼요. 그러나 원래서부터 네 사람이 공동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어. 이때는 나머지들은 계속 하는 겁니다. 그때는 계속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사무소 이전으로 갑니다. 사무소 이전으로 갑니다. 등록관청을 달리한 이전을 가지고서 예를 들어봅니다. 강남구에서 업을 하다가 강남을 버리고 종로구로 이전하셨어요.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을 가지고서 한번 알아봅시다. 강남이 싫어. 종로구로 사무소를 이전하셨어요. 이전하세요. 신고만 하면 돼요. 10일 이내 하시면 돼요. 등록관청에 하시면 돼요. 강남구가 이전 전, 종로구가 이전 후. 이처럼 이전 전후가 구분될 때는 이전 후 등록관청한테 이전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종로구청장한테 이전 신고서 갖다 내면 됩니다. 이때 종로구청장한테 이전 신고서를 낼 때 두 가지를 첨부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등록증하고요. 사무소 확보 증명서면을 첨부하셔야 돼요. 등록증 낸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등록증하고 사무소 확보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이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종로구청장 이전 신고를 받아봤는데 그 자는 원래 우리 동네에서 업을 하던 자가 아닙니다. 종로구청장은 그 자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요.
가만히 있어봐. 어디서 왔나? 강남에서 왔네. 강남구청장 서류 좀 보내주셔. 종전에 등록관청한테 서류 송부 요청을 합니다. 강남구청장은 꼴도 보기 싫어요. 지체 없이 송부합니다. 뭐를? 모두 다. 지금까지 관리하던 서류 모두 다 지체 없이 송부합니다. 대신처라고 외웠어요. 대신처라고 외웠습니다. 관리하던 등록대장도 보내시고 옛날에 등록 신청할 때 제출했었던 서류도 보내시고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 그리고 절차가 진행 중이면 진행 중인 서류도 다 보내세요. 말장난 주의하셔야 됩니다. 등록증을 송부해야 된다. X. 등록대장을 송부하는 거예요. 구별하셔야 됩니다. 대신처를 송부합니다. 자, 송부받은 종로구청장께서는 적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면 등록증을 재교부합니다. 이제 종로에서부터 할 거예요. 강남구청장 거 등록증을 걸어놓고 종로에서부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전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종로구청장 명의 등록증이 재교부가 됩니다. 종로구청장 명의 등록증이 재교부가 돼요. 여기까지 처리기간이 며칠이다? 7일입니다. 7일. 여기까지 처리기간은 7일. 주의하실 게 이전 신고 자체는 10일이네 합니다만 처리기간은 며칠이요? 7일이에요. 7일. 7일에 등록증이 재교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강남에서 사고치고 종로로 도망갔다. 그 이전 전에 강남에서 사고 쳤던 것에 대한 행정처벌은 누가 해야 될까요? 당연히 다 이전후입니다. 서류까지 송부받은 이전후 등록관청이 행정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등록관청을 벗어나지 않았어. 강남구 안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신사동에서 논현동으로. 강남구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똑같아요. 이전하세요. 신고하세요. 10일이나 합니다. 등록관청한테 이전 신고하시면 됩니다. 첨부한 서류도 똑같습니다. 등록증과 사무사고 증명서를 첨부하시는 겁니다. 다만 안에서 안으로 이전했을 때는 서류를 주고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 안에서 안으로 이전했을 때는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반드시 안에서 안으로 이전했을 때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분사무소를 이전 안 됩니다. 분사무소 이전하세요. 신고만 하면 돼요. 10일 이내에 하시면 돼요. 다만 분사무소는 이전 후 등록관청이게 하는 게 아니고 주된 사무소관을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러면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관을 등록관청께서는 그렇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을 재교부하거나 변경사항을 기재해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은 주가 해줄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이전 전은 물론 이전 후 분사무소 소재 시군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를 해야 됩니다. 떠나갔다고 새로 들어갔다고 지체 없이 통보를 하셔야 됩니다. 분사무소는 아무리 이사 다녀봐야 모든 서류는 본사에서 가지고 있어요. 서류를 주고받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소 이전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사무소 명칭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사무소 명칭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문자가 있습니다. 사무소 명칭을 만들 때 무슨 문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써야 돼요. 개공은 둘 중에 하나 문자를 꼭 써야 됩니다. 안 쓰면 100만 원이야 과태료입니다. 반대로 부칙 6조 2항의 개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는 쓰면 안 되죠. 쓸 수가 없잖아요. 그 양반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문자를 쓰면 100만 원이야 과태료입니다. 더 나아가서 개공이 아닌 자입니다.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유사명칭 쓰면 안 되죠. 쓰면 형사처벌입니다.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 이번에는 성질을 바꿔서 가로형 간판이 있을 수 있죠. 세로형 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옥상 간판, 돌출 간판 같은 옥외 광고물에는 개공의 성명을 거기 표기해 줘야 돼요. 인식할 수 있는 정도 크기로 표기합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다.
당신의 이름. 부칙 6조 2항의 개공이다. 네 이름을 간판에 표기해야 됩니다. 법인은 대표자 성명, 분사무소는 책임자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 크기로 표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표기하지 않았거나 거짓 성명을 표기했거나 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쓰지 않았거나 또는 부칙 6조 2항의 개공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문자를 썼거나 또는 개공이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런 유사명칭을 써서 이 간판을 만들었다. 이와 같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요. 그저 바라볼 수가 없어요. 등록관청이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응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새로 신설된 철거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하셔야 돼요. 폐업했어. 이전해버렸어. 등록 취소당했어. 다음 세 가지 경우에는 지금 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되고 철거하지 않으면 마찬가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 네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인터넷상에다가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합니다. 이때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허위 매물 광고 막 올리고 그러지 마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야 됩니다.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명시해야 돼요. 명시하지 않으면 100만 원이야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개공이 아닌 자는요. 아예 표시 광고를 하시면 안 돼요. 네이버 상에다가 보조원이 표시 광고하면 안 돼요. 일반인 표시 광고하면 안 돼요. 소공 안 돼요. 개공만 해요.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면 아닌 자 시리즈에 해당합니다. 형사처벌 1년에 1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무소, 명칭 표시 철거, 표시 광고 등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문제집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우리 문제집 한번 볼까요? 문제집 88쪽 25번서부터가 사무소 관련된 문제입니다. 88쪽 25번서부터가 사무소 관련된 문제입니다. 똑같은 요령으로 저는 홀수. 자, 25번 다음은 사무소 관련 기술입니다. 틀린 걸 고르세요. 1번 개공은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두되 한 개 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만자가 붙어도 맞습니다. 안에는 하나만 둡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안에는 하나만 둘 수 있습니다. 법인은 물론 분사무소를 둘 수 있지만 안에는 둘 수 없어요. 하나만.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좋아요. 2번 개공이 다른 중개사무소를 둡니다. 그 중개사무소가 건축법상 사무실을 사용하기 적합한 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개업을 영위한 사무소에 해당하는 두 개의 사무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소 1등록 1사무소예요. 하나의 사무소만 둬야 돼요. 근데 이 양반이요. 원래 자신의 중개사무소가 있고 또 하나는 창고를 개조해서 지금 업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게 사무소를 두 개 둔 거로 봐야 되느냐에 관한 판례예요. 자, 법원에서는 이게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중개업을 영위하는 공간이라면 이게 사무소라 그 말입니다. 따라서 원래 사무소에다가 이것도 사무소로 보니까 두 개 둔 걸로 보고 제재를 못한다, 제재할 수 있다, 제재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좋아요. 3번 개공은 점막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좋아요. 4번 법인의 개공은 주사무소와는 별개로 관할구역 외지역에 분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법인은 반드시 분사무소를 두어야 하나요? 둘 수 있는 임의적 사항입니다. 말도 안 돼. 4번 X. 5번 분사무소는 개인인 개공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분사무소는 누구한테만? 법인만. 그리고 특수법인까지. 개인은 아무리 똑똑해도 분사무소는 둘 수 없습니다. 허용하지 않는다. 좋아요. 27번 갑니다.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세요. 1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흔히 말하는 특수법인의 분사무소입니다. 특수법인은
책임자 요건 만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수법인의 분사무소입니다. 이때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맞지요? 1번이 답. 2번 갑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포함한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항상 포함과 제외는 무조건 체크하셔야 됩니다. 주된 중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둘 수 있죠. 포함이 아니에요. 3번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어디다가요? 분자가 붙기만 해봐라. 누구한테요?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구가 아니고 주된 중개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입니다. 4번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국토부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납부해야 된다. 아닙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도 필정 재교부 신청도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하셔야 됩니다. X. 5번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야 되지만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의무는 없다. X. 분사무소 책임자는 설치 신고 전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교육 받아야 합니다. X. 옳은 것은 그래서 몇 번? 1번입니다. 1번. 29번 갑니다. 29번 문제 사례로 주었습니다. 서울시 종로구의 주사무소 대표자는 누구? 갑. 서울시 종로구에 주사무소를 둔 중개법인이 경기도 구리시에 분사무소를 뒀다. 자, 항상 사례 문제는 팩트를 일단 분명해야 됩니다. 주사무소가 어디? 종로. 구리시의 분사무소. 그리고 그 분사무소에는 책임자 A와 소공 B가 있습니다.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입니까? 천천히 갑니다. 기억.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을 상업정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구리시장에게 등록해야 됩니다. 자, 아직 공부 안 했지만 분사무소도 당연히 중개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거래계약서 작성합니다. 확인설명서 작성합니다. 거기 서명 날인해야 됩니다. 날인할 도장을 등록하셔야 됩니다.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도 등록하셔야 되죠. 근데 분사무소는요, 두 가지 선택 가능해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된 법인 인장을 직접 등록할 수도 있고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는 어디가 틀리냐면 분자가 붙기만 해봐라. 누구한테? 인장 등록도 구리시장이 아니고 종로구청장에게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X. 2번 구리시 분사무소만 폐업할 수는 없다. 아닙니다. 분사무소만 주된 중개사무소하고는 별개로 분사무소만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이전, 업무 정지 다 가능합니다. X. 디귿. 분사무소를 구리에서 춘천으로 이전했어요. 자, 이때 분사무소 이전 신고도 누구한테 한다? 그래서 종로구청장에게 이전 신고했다. 종로구청장은 필정을 제외하고 지체 없이 서류를 춘천시장에게 송부해야 된다. 디귿은 말이 된다, 안 된다? 분사무소 이전은 서류를 주고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든 서류는 전부 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본사인 종로구청장이 가지고 있어요. 서류를 주고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X. 리을. 법원의 분사무소에는 A의 자격증만을 게시합니다. A가 누군가 책임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소공의 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합니다. 책임자 것만 게시하는 거 아닙니다. X. 미음. 분사무소에 대해서 구리시장은 자료제출 명령을 할 수 없다. X.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 감독은 그 분사무소 소재 시군구청장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리시에 설치된 분사무소에 대해서 아까 종로구 공무원이 가갖고 지도 감독한다. 아닙니다. 지도 감독은요, 분사무소 소재 시군구청장도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 명령할 수 있습니다. X. 비읍. 분사무소에서 5개 광고물을 설치합니다. 이때 등록 중에 표기된 대표자, 갑의 성명을 표기한다. 조건이 분사무소예요. 분사무소는 대표자 성명입니까? 책임자 성명입니까? 책임자 A 성명을 표기하는 겁니다. X. 숏.
본사무소에서 중개가 완성됐습니다. 거래계약서 및 확인설명서에 갑 A가 서명 및 날인하고 자 갑니다. 갑 A가 서명 및 날인하고 중개인한 B도 서명 날인이 된다. 갑 A, B가 모두 다 한대요. 보니까 잘못됐지요. 분사무소입니다. 갑은 해야 됩니까? 대표자 갑은 할 필요가 없죠.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하면 된다니까요. 대표자 갑은 서명 날인하지 않습니다. X. 그래서 맞는 것은 없음이에요. 없음. 모두 다 틀렸어요. 모두 다 틀렸습니다. 자, 이번엔 31번 사무소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1번 개공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이전 후 사무소 관할하는 등록관청 신고한다. 이전 신고는 누구한테 한다? 이전 후. 그렇죠? 이전 후. 좋아요. 2번 이전 신고는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한다? 10일 이내 합니다. 좋아요. 3번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 후 등록관청한테 서류 송부 요청하여야 한다. 서류 좀 보내주세요. 좋아요. 그럼 지체 없이 보내줍니다. 4번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공은 이전 신고할 때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공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이전 신고하실 때요. 그렇습니다.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개공의 승낙서를 첨부하시고 같이 쓰면 공동 사용이 됩니다. 좋아요. 다 맞아요. 근데 5번 이전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이전 신고서의 등록증과 등록된 인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전 신고할 때는 등록증과 사무소 확보 증명서문을 첨부합니다. 인장을 내는 건 아닙니다. 전혀 근거 없습니다. 5번 X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33번으로 갑니다. 33번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이를 신고합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바르게 표시한 걸 고르세요. 항상 사무소 이전에서는요. 내인가 외인가를 꼭 구분하셔야 돼요.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기억 봅니다. 개공은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전 등록관청 이전 사실 신고해야 된다. 이전 전이다, 이전 후다. 지금 등록관청을 달리한 이전입니다. 이전 후. 그렇죠? 니은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 등록관청 일을 행한다. 이전 전입니까? 이전 후입니까? 전부 다 이전 후라고요. 이전 신고도 이전 후, 처분도 이전 후가 합니다. X. 디귿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원래 등록 중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이 말이 나오면 앞에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전제 조건 이 말은 막 쓴다. 안에서 안으로 이전했을 때만 쓴다. 안에서 안으로 이전했을 때만 쓰는 겁니다. 근데 주어진 조건이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했다. 외의 지역으로 이전했다. 이렇게 제시가 됐어요. 그러면 등록증 재교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표현처럼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이런 말 쓸 수 없습니다. X. 그래서 XXX입니다. 35번 갑니다. 35번 갑니다. 이전 신고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전 신고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1번 갑군의 사무소를 둔 개공회의는 2007년 1월 10일 을군으로 사무소를 이전하고 같은 해 1월 18일 을군 군수에게 이전 사실을 신고했다. 사례로 물어보면 짚어야 됩니다. 첫째는 뭘 짚어요? 날짜. 1월 10일, 1월 18일 괜찮나요? 이전 신고는 며칠 이내 한다? 10일 이내. 1월 18일 괜찮아요. 자, 또 하나 짚을 게 뭐예요? 갑군에서 을군으로 이전했어요. 누구한테? 이전 후인 을군 군수한테 신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2번 중개법인 B의 분사무소 책임자 C는 중개법인 B가 있고 B의 분사무소 책임자 C는 사무소를 이전했어요. 자, 그리고 그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 이전 신고했다. 말이 돼요? 분자가 붙기만 해봐라. 이전 신고 누구한테 한다?
주한테 한다니까요. 그렇죠? X. 틀린 건 2번. 3번. 개공 D는 병군에서 정군으로 사무소를 이전한 후 법정기관에 이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받았다. 이전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이야 과태료입니다. 법정기간 내 10일 이내 이전 신고하지 않았다. 과태료 처분받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4번. 개공 2가 사무소 이전하고 법령에 따라 등록관청 신고하면서 법적 요건을 갖춘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도 같이 제출했습니다. 이전 신고할 때요. 등록증하고 사무소확보 증명서면 사무소확보 증명서면으로 임대차 계약서도 같이 냈대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5번. 개공 F는 개공 G가 사용 중인 사무소를 이전하고 G의 승낙서가 필요한 서를 첨부하여 이전 신고했다. 다시요. F가 G로 이전했어요. F가 G로. 그래서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개공은 누구? G. G의 승낙서하고 서를 첨부하여 이전 신고하셨습니다. 잘했네요. 잘했죠?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37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37번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1번. 휴업기간 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시행령상의 규정 과태료는 20만 원이나 등록관청은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경감할 수 있다. 기출문제인데 약간 바꿨어요. 문제를 잘못 내서 모두 다 정답 처리된 문제였기 때문에 이를 수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3월 초과 휴업, 폐업, 재개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신고하셔야 되고 신고 의무를 위반하시면 100만 원의 과태료예요. 변경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인데 얼마를 구체적으로 때릴 것인가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시행령으로 정하여 그 기준표에 맞춰서 때리시면 됩니다. 기준표에 맞춰서 때리시면 돼요. 그런데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경감할 수 있다. 가중 처분해도 100만 원 이하짜리는 100만 원 넘을 수는 없겠죠. 그럼 우리가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정하는 상세 부과 기준을 외울 수는 없어요. 여기서는 그게 나오네요. 시행령상의 기준 과태료가 20만 원이다. 설마 이거를 바꾸어서 문제 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건 거의 맞다고 보셔야 돼요. 이걸 뒤집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경감할 수 있다? 맞아 보입니다. 판단이 안 서면 다른 것과 비교 판단하시면 돼요. 객관식은요. 5개 중에 하나만 알아도. 그렇죠? 비교 판단하시면 됩니다. 2번 갑니다. 일단 1번은 제가 보기에 맞아 보입니다. 2번 김포시에 주사무소가 있는 법인입니다. 충남 공주에 분사무소를 두려고 합니다. 공주시에 신고해야 된다. X. 주. 김포시에 해야 됩니다. X. 2번. 개공 갑이 임차한 중개사무소를 개공을이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등록관청 공무원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사실관계 짚어봅니다. 갑이 임차한 사무소입니다. 갑의 사무소예요. 을이 쓸 거예요. 을이. 자, 이때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까?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개공 갑의 승낙서를 확인합니까? 갑의 승낙서를 확인하셔야 돼요. X. 4번.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를 공인중개사로 두어야 한다. 특수법인은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X. 5번. 외국인은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국내에서 중개업 등록할 수 없다. 외국인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X. 그래서 옳은 건 1번입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사무소 관련 문제 몇 개만 더 해봅시다. 가장 옳은 것을 고르세요. 39번. 1번. 중개사무소를 같이 사용하는 개공의 등록관청은 동일하다. 일단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그들의 등록관청은 동일하죠. 1번 맞아요. 2번. 부칙 6조 2항의 개공이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했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자의 업무적이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X. 3번. 공동 사용 중인 중개사무소를 다른 곳으로 의뢰합니다. 이때 소속된 개공에 대해서 공동 사용 중 개공 중 대표자가 일괄하여 이전 신고할 수 있다. 그런가요?
4명의 계공이 뭉쳐서 사무소를 같이 쓰고 있는데 장사가 안 돼서 이 공동사무소 자체를 이전하고자 합니다. 옛날에는 대표자가 일괄하여 이전 신고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삭제되고 없어졌어요. 따라서 모든 건 제각각 부담하니까 각각 이전하고 이전 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이 써야 돼요. 대표자가 일괄하여 이전 신고한다 이런 말 없어졌습니다. 3번 X입니다. 4번 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른 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죠. 공동사무소는 단순 공인중개사가 뭉친 게 아니에요. 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말해야 돼요. 개공이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단순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X. 5번입니다. 개설등록 신청 후에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할 수 없다. 공동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 등록 신청의 방법과 이전 신고의 방법으로. 승낙서 첨부해서 등록받고 같이 쓰거나 승낙서 첨부해서 이전하고 이전 신고서 제출하고 중개사무소 같이 쓰면 그게 바로 공동 사용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전 신고하는 방법으로도 공동 사용할 수 있습니다. 41번입니다. 법령상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1번 조문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개공은 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공과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있다. 좋아. 2번 종별 관계없이 혼합하여 공동 사용할 수 있다. 좋아요. 3번 공동 사용할 때는 운영규약을 정하여 등록관 정신고해야 된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없지요? 처음 들어봤죠? 그래요. 그냥 만들어낸 말입니다. 전혀 법적 근거 없어요. X. 4번 업무정지 중인 개공이 다른 개공에게 공동 사용을 위해서 승낙서 주면 된다 안 된다. 와라 승낙서 줄 테니까 안 돼요. 5번 업무정지 중인 개공이 다른 개공 사무소를 공동 사용하기 위하여 이전 신고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43번으로 갑니다. 43번으로 갑니다. 명칭 관련 내용입니다. 틀린 걸 고르시오. 1번 개공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써야 됩니다. 당연하지. 2번 부칙 6조 2항의 개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 문자 쓰면 안 됩니다. 당연하지. 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등록관청은 폐업한 중개사무소 간판에 대해서 직접 철거할 수 없다. 폐업했어요. 그렇다면 네가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됩니다. 안 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어요. 직접 뗄 수 있습니다. 3번 X. 4번 옥외 광고물 중 가로형, 세로형, 돌출, 옥상 간판에는 인식할 수 있는 정도 크기로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좋아요. 5번 개공이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유사명칭을 사용하시면 안 되죠. 틀린 건 3번. 44번은 짝수 문제입니다만 해볼 겁니다. 사무소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는 경우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폐업. 기억이 나오죠? 디귿, 등록 취소. 리을, 이전 신고. 니은, 휴업 신고나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는 간판 철거 의무 없어요. 그래서 니은을 빼고 기억, 디귿, 리을, 답은 4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45번 갑니다. 명칭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1번 개공은 A사무소 명칭을 행복 부동산 중개 괜찮아요. 2번 시도지사는 명칭을 잘못 사용한 개공 B사무소 간판에 대해서 철거를 명하였다. 철거 명령은 언제부터 시도지사가 했나요? 등록관청이 합니다. X. 답은 2번. 3번 공인중개사인 개공 C는 사무소 명칭을 행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했다. 괜찮아요. 4번 분사무소 책임자 D는 자기 성명, 분사무소는 자기 성명, 책임자 성명을 표기합니다. 좋아요. 5번
개공이 아닌 이는 유사명칭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니까 100만 원짜리 벌금에 처해졌다. 그럴 수 있다. 맞습니다. 틀린 건 2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47번. 간판의 철거와 표시 광고에 관한 기술입니다. 잘못된 걸 고르세요. 1번. 폐업 신고를 했어. 폐업했으면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5. 2번. 등록관청은 철거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개공 이행하지 않습니다.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5. 3번. 명시할 사항입니다. 표시 광고하려면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명시합니다. 명칭, 소재지, 연락처. 이어서 4번. 성명도 표시 광고 시 명시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좋아요.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명시합니다. 5번. 개공이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면 과태료에 처한다.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면은요, 아닌 자 시리즈에 해당해요.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과태료에 처하는 거 아닙니다. 예, 거기까지 해봤습니다. 그러면 인정등록, 휴폐업, 중개계약을 묶어서 다음 주제로 해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